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이제 총선이 끝났죠. 이제 총선 이후에,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도 이제 당연히 받겠죠. 이제 총선 이후에 새로운, 지금 여당이 이제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거의 웬만한 이제 법 개정을 다 할 수 있는 의석수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물 경제라든지 부동산 경제라든지 이게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이제 가장 영향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해가지고서 이제 기사들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아파트 규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대출 규제하고, 그리고 이제 자금 추처 조사 때문에 이렇게 선뜻 하진 못하거든요. 많이 잡을 만큼 잡아놨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제 풍선 효과를 지정이 안 된,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들, 이런 것들이 어느 곳에 지정이 될 것인가가 이제 가장 관심사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대부분 투자를 많이 하시다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법인으로 설립 위해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들 하셨어요. 제가 강의도 제가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인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아파트 쇼핑하는 법인, 그 뒤에 보유세입니다. 재산세가 2,200만 원인데 636만 원. 이거 언뜻 보면 이게 상당히 자극적이고 이게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뭘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극단적으로 두 채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큰 것 중에 하나를 딴 사람한테 넘겼을 때, 수도권에 있는 평당 1억 넘어가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걸 했을 때 재산세가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해가지고서 했어요. 일반 아파트 몇 개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보유세가 현격히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말고 양도소득세, 법인을 설립하는 게 양도소득세하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이제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법인이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 불이익을 좀 덜 받잖아요. 여러 사람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여러 개를 내 본인 법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 다주택자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들 사시거든요. 근데 이 법인 같은 경우에 세금 혜택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간단히 보시면은 법인은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10% 법인세를 내거든요. 이것도 이익이 났을 때예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은 한 20%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4억 원짜리를 6억 원에 팔아가지고서 2억에 단기 순이익이 생겼다고 하면은 2억에 20%인 2인은사 이제 4천만 원을 내겠죠. 그러면 단기 매매일 경우, 단기 매매가는 세금이 50%잖아요. 50%인데 이거에 비하면 엄청 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20% 낸 다음에 2억을 남은 걸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급여나 상여나 아니면 배당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다 가지기금으로 잡혀요. 원인을 모르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서 대표이사의 급여로 모두 다 떼게 되죠. 이게 대략 어떻게 되냐면 한 15% 정도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대략입니다. 대략. 이게 왜 15%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4대 보험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한번 급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2년 동안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은 양도세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또 맨 마지막에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그것도 다 배당 처리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법인을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이거
법인을 청산 절차까지 가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법인을 만드시는 거는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세금 혜택에서는. 단, 건물을 많이 지으시거나, 수익성 건물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좀 권해를 드립니다. 직접 지으시거나 아니면은 지어가지고 다 팔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팔리게 되면은 그거 임대소득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착한 임대인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착하고 싶기는 하는데 뭐 이자를 싸게 해줘야지 뭐 재산세하고 보유세가 많기 때문에 이걸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뭐 이런 거 나눠준다고는 하지만 이자는 그냥 나가잖아요. 임대료 장사 안 되시는 세입자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뭐 임대인들이 그냥 이자 부담이나 나머지 관리비나 이런 부담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해주는 사람은 원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어느 정도 혜택을, 이자나 이런 거 감면을 좀 줘야 되죠. 근데 개인은 혜택을 못 줍니다. 그런데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비용이나 이런 게 세무조정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해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즉각 바뀌는데. 근데 개인은 혜택은 없죠. 그래서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도 법인은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산정을 해주니까요. 법인세 할 때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긴 봅니다. 이런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법인이 혜택을 보는 건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그냥 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이 기자분이 완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앙일보 사설인데, 이제 주로 이제 법인이 하는 게 경매 쪽으로 많이 간다. 저희들도 요즘 대전 주변에 있는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보게 되면 법인이 의외로 많이 소유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이게 찾아보지 못하던 거였죠. 다주택 듣다면 그렇고요. 그분들이 또 다가구나 상가주택이나 꼬마 상가를 이거 갖고 계시다는 분은 대부분 그 아파트를 몇 채 이상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들이 아무래도 권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인화되고 이렇게 부동산만 갖고 있는 법인은 아무래도 요번에 선거 이후에 제가 제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하게 되어서 사회적 문장이 되게 되면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걸 아마 손보게 되지 않을까, 법인도. 그래서 지금 같은 제가 볼 땐 그렇게 혜택이 없는데, 알고 보면. 잘 모르고, 그냥 언뜻 보면 법인세 20%가 20%밖에 안 낸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거의 한 40% 가까이 내요. 비업무용,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다 돼요. 부동산을 다 갖고 있다고, 법인을 차렸다고 해서 업무용이 되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도 이거 비업무용으로 됩니다. 이게. 그 종합면허가 있는 건설회사 빼놓고서는. 이렇게 되면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10%를 무조건 또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래저래 따지면은 그렇게 뭐 양도소득세보다도 큰 이득을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 단,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큰 표적은 안 되겠죠. 근데 세금을 혜택을 볼 거라는 걸 가지시고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청산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시니까요. 그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게 유행이 된 거는 법인이 갖게 되면 명의를 누구한테 빌리지 않아도 되죠.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이렇게 쭉 다 해놨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한계에 부착되잖아요. 법인 설립해서 여러 채를 가져도 되니까 이거에서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지, 세금 혜택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임대소득 받아가지고 이자 비용 털 수 있는 거하고, 그리고 임대소득이나 매매차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인세 세무조정을 매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급여나 상여로 가져가셔야 되고, 아니면 배당, 이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래 경매나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분들도 아실 거예요. 세금 혜택은 크게 없다는 거. 그래서 법인이 많이 설립되어 있다. 이거를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크게 세제나 이런 것들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도 좀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돼요. 과다하게 과밀억자권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
이제 투기나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긴 하겠지만, 부동산 투자도 투자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막 잡는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지방의 중소도시, 광역시 빼놓고는 지금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하고 빈집들이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소화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총선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부동산이 아무래도 좀 타격을 좀 받긴 받을 텐데, 좀 완만하게 너무 급격하고 가격하게 세제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이 법인,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한 2년 전부터 저도 슬슬 아마, 요번에 총선 이후에는 아마 이게 개정이 오고 압력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슬슬 이 기사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편이 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부동산 뉴스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